네, 손석희 사장의 뭔가 이 배우론에 삼성 측에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 있잖아요. 이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이 조주빈과의 뭔가 이제 관계를 해명하면서 손 사장이 삼성그룹을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조금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김 기자, 사흘 전에 손 사장이 자사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손 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왜 조주빈에게 그렇게 협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해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주빈이 김웅 기자와 친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다. 그래서 나는 삼성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 말을 들은 김웅 기자는 납득을 못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후원화 말씀 들었던 분들,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후원화 말씀 들었던 기자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손 사장님의, 손 선배의 설명이 납득이 돼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삼성이 내 배후에 있으면 그거 신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웅이 삼성의 사주를 받고 있으면 더더욱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을 죽이라고, 자신을 해치라고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 김웅과 조주빈을 사주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김웅 기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 변호사께 그럼 첫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그렇다면 김웅 뒤에는 삼성이 배후로 있다, 이런 것들을 의심했고 했는데 왜 손 사장은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 전형적인 행동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당시 김웅 기자가 폭행과 관련해서 손석희 이 사장을 고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손석희 사장도 맞고소를 하면서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이런 식의 일이 발생했을 때 고소한 상황이라면 추가로 고소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소를 해놨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제 협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협박당한 피해자가 이 사람이 배후에 김웅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돈을 집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배후가 김웅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존칭은 생략했습니다만 김웅 씨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에 보니까 그 김웅 씨를 넘어가지고 이제 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 협박범을 잡기 위해서 돈을 입금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협박범의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돈을 입금했다는 거는 영화 시나리오에서도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웅 씨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 손석희 사장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흥신소를 통해서 돈을 넣고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성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의 이런 변명들이 조금 좀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삼성 관계자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손 사장이 삼성이 배후에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삼성 관계자는 아니 진짜로 우리가 배후고 협박도 손 사장이 당했다고 하면 손석희 사장이 신고는 물론이고 아마 보도까지 했을 것이다. 지금 JTBC 사장이니까. 사실과 무관하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언급이 됐다. 이 삼성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삼성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는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정말로 그 손석희 사장이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적 약자가 아니잖아요. 언론사의 그 아주 사장이고 게다가 또 가장 명망 높은 뉴스 프로그램을 지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삼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러면 이제 기자들을 불러서 취재를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본인의 뭐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법적인 해결 방안도 있을 것인데 왜 그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20대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돈을 입금하고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점은 전 이해가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삼성이 저렇게 그때 아마 제가 보도를 보니까 미래전략실이 2018년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 예. 근데 미래전략실은 2017년에 공식적으로 없어진 기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본인이 어떤 착각 때문에 말을 좀 헷갈렸는지 모르겠으나 예. 어찌되었건 지금 누가 듣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갈 수밖에. 그러니까 자꾸 납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편적 상식적 수준 궤에서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사장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나오자 나름 해명한다고 한 거예요. 사흘 전에 자사 기자들 앞에서. 근데 해명할수록 뭔가 좀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최진 원장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손석희 사장이 실제로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인지 예. 아니면 배후에 삼성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삼성을 거론했는지 이 부분이 대단히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예. 만약에 실제로 배후에 삼성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삼성이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범죄 말 한마디에 예. 그 거대한 재벌이 있다는 것을 금방 믿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데 어허. 근데 왜 그런 어리석음을 행동을 했을까? 그건 아마도 여러 가지 정으로 본인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어떤 그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을 수 있다라고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예. 하나는 만약에 전략적으로 언급을 했다면 어떤 득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진보 언론인대 재벌과의 대결 구도로 크게 아하. 판을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것일까? 예. 사사로운 이런 사기의 문제를 말이죠. 이런 큰 구도로 프레임 전환을 해보려고 했을까?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대단히 비정상적인 저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손석희 사장이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손 사장이 내 집 주변에서 뭔가 괴한들이 뭐 얼씬거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손 사장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무슨 있습니다. 얘기입니까? 어허. 6개월 정도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리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 최근 낯선 남자가 자택 침입을 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해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주소도 노출되고 신변 위협도 있었지만 어쨌든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대신에 돈을 송금하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갖가지 의문이 좀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문제는요, 이 손석희 사장의 개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JTBC가 입장을 낼 필요도 전혀 없는데, 자꾸 회사 측의 이름, 그리고 회사에서 자꾸 이 개인의 문제를 갖다가 회사 차원으로 끌어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JTBC의 입장문이나 뭐 손석희 사장의 이 내용을 보면요, 예. 날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날짜가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어. 입장문에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시기가 전혀 시점이 없다.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시점을 언급하기만 한다면 지금 뭐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만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질 텐데 본인의 입장에서 전혀 이 시기를 안 내놓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어느 6개월 정도의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려가지고 김은 기자한테 이렇게 했느냐, 최근 낯선 남자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언제 왔느냐,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점점 더 해명이 꼬이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시점이나 이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JTBC 쪽에서 뭐 입장을 내거나 할 때. 자, 손 사장 얘기는 그럼 이쯤 해보고, 뭐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또 이제 결과가 드러나겠죠. 이번에는 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이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기자님 신경이 없으신가요? 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잠깐만 시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시장님이 좀 지지했던 시민들 지금 현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상소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얘기로 넘어가는데, 자, 김 기자, 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조주빈한테 일종의 지금 사기를 당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오히려 윤장현 전 시장이 근데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윤장현 전 시장이 조주빈에게 속은 피해자이긴 한데요. 예. 뭔가 윤 전 시장도 잘한 건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가짜 권양숙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에 조주빈이 접근합니다. 청와대 최 실장이라는 사람으로 사칭을 한 채로 접근을 해서 내가 한 자리 챙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윤장현 전 시장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일컫는 얘기죠. 캠코 사장 자리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은 것뿐 아니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조주빈의 범행을 부추겼다.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에선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근데 윤 전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그래픽 돌아갑니다. 이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한테 또 한 번 이제 접촉에 들어가요. 이번에는 아까 청와대 최 실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판사를 사칭해서 윤장현 전 시장 쪽에 접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조주빈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윤 전 시장님.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했고 윤 전 시장은 실제로 조주빈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러니까 윤장현 전 시장은 조주빈에게 2번 속은 거예요. 한 번은 청와대 최 실장으로 사칭에 들어왔는데 속았고, 이번에는 판사로 사칭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속았고, 수천만 원을 실제로 조주빈 측에 건넸고, 글쎄요, 지금 오히려 윤장현 전 시장은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최진 원장 한 말씀 하시죠. 참 안타까운데요. 윤장현 시장을 개인적인 성품을 아는 사람은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이 있거든요. 윤 시장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의외로 순수하고 또 순진합니다. 본인이 의사 생활을 하고 시민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광주시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세상 물정 모르는 의사? 뭐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권양수 성대모사 하는 여성한테 가짜 권양수 여사 무려 4억 5천만 원을 이제 사기당했지 않습니까? 요것만 해도 한 건에 3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 사람이 청와대 실장 사칭해서 뭐 뒷자리 봐주겠다. 또 하나는 판사 사칭해서 형량 낮춰주겠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로 방송 관계자에서 방송 출연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번을 속여먹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만만한 사람인 거고. 그런 점에서 겨우 지난번에 권양수에서 사칭 사건에서 한 탐포 지났다, 잊혀질 뻔 했는데, 요번에 또다시 부각됐고, 또 사실 광주라는 도시가 좀 센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개신적으로 걱정도 하고 염려됐는데, 제주도로 이제 금년 말 1월부터 그렇게 이제 떠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번 케이스 또 완전히 그 자체가 백일화에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금 잠적에 들어갔답니다. 경찰 쪽에서는 자, 윤 전 시장님 휴대전화 좀 제출하세요. 이렇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윤장현 전 시장 쪽에서는 쓰던 휴대전화를 내가 분실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난항. 최 평론가는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정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뭐 최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사실 엄격하게 다뤄줘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 실장, 윤장현 전 시장이 이 조주빈이라는 사기꾼을 믿었다는 거죠. 완벽하게 믿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캠코라는 데가 자산관리공사지만 과거에는 성업공사라고 불렸고 이게 주 업무가 정부 재산을 매각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찍어서 얘기했다는 거는 거기 가고 싶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재판에 3천만 원의 돈을 보냈다는 것은 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본인이 광역단체장이라는 책임 있는 어떤 정치인을 자리를 지냈던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수사에는 빨리 협조해야 돼서 조주빈의 어떤 이런 사기 행각과 저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필요하고 본인이 처벌받을 게 있으면 깨끗하게 처벌받는 것도 저는 그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석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얘기까지 해봤고 조주빈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어이가 없는 일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조주빈이 경찰에서요,
아이고, 우리 조주빈 씨 잘했습니다. 감사장까지 나왔었다는데 김 기자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마약 사범을 또 신고하고 또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도록 도와준 혐의 이거예요? 등등으로 감사장이? 받았다고 자랑한 저 글입니다. 2018년. 감사장을 받은 이후에 본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등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허허. 내가 감사장 받았다.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으로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지역에 보이스피싱과 또 마약 사범 신고하는 등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인천 미추홀 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는데요. 예. 신고 보상금도 5차례에 걸쳐서 총 14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주빈이 저렇게 감사장을 받고 나서 자랑하는 글까지 올렸었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거예요. 2018년 2월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감사장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조주빈이. 자, 형사분들 내가 도와드렸으니 이제 내가 저 뭐 도움을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삶은 업보의 연속입니다. 자랑하는 글까지 남겼는데 조주빈이 아주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요. 저렇게 경찰에 뭐 보이스피싱, 마약사범 신고할 때 한편에서는 성착취 영상 올리면서 범죄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는 우리 경찰관님들 이런 거 있습니다. 제보하고 한편에서는 여성들 영상 올리고 양쪽 다 했다는 거예요. 조주빈이. 우리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이제 범죄인들이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굉장히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가면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는 봉사활동을 하고 또 경찰 측에 뭐 도움을 줘가면서 자기가 마치 이런 아주 도덕적인 것이냐 행세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 텔레그램이나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악랄한 범죄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실체가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요. 본인만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지금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두 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참 기분이 매우 불쾌하네요. 저렇게 조주빈 고개 빳빳이 들고 빤빤했던 조주빈이 저 오른쪽에는 감사장 받은 거잖아요. 조주빈이 2018년 2월 경찰로부터. 이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이어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런 단체 들어보셨어요? 주홍글씨라고, 주홍글씨. 여기가 왜 가해자들 막 공개하면서 나름 뭔가 막 범인들 잡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지금 단체로 알려져 있었던 곳이에요. 주홍글씨가. 근데 김 기자, 이 주홍글씨 알고 봤더니 뭐 어떤 단체라고요? N번방과 실제로는 좀 다르지 않았던 단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홍글 씨가 지난해 11월에 N번방 운영자들과 세력 다툼을 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을 박제하는 등등의 어떤 N번방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했던 단체였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경찰의 텔레그램 범죄적 검거를 돕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텔레그램 안에 추적자, 뭐 자경단 등등으로 둔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홍글 씨가 지금은 수사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신상을 올리는 것으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수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이렇게 얘기하죠. 예.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홍글 씨와 관련해서. 이럴 때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있었던 저 단체가 알고 봤더니 여러 개 그냥 그런 N번방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배승희 변호사
손 드셨어요? 이게 경찰에서요, 주로 성매매에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할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면 바로 함정 수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척하면서 이 범인을 검거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텔레그램 자경단인지 뭐 주홍글 씨라는 곳이 마치 이렇게 함정 수사를 자기들이 경찰과 비슷하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다가 이게 수사가 좁혀오고 하다 해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마치 이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이런 것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고 설사 범행을 만약에 도왔다거나 혹은 이런 걸 계속 봤다면 방조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조범죄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기대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정말 그죠?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이런 뉴스 접하면 우리 국민들은. 아유 참. 자 이번에는요 조주빈 얘기 조금 이어서 조금 더 갈 건데. 근데 김 기자 이 조주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찰한테 감사장을 받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 관련해서도 조주빈이 이른바 두 얼굴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감사장을 받고 신고 보상금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마약 사범을 신고해서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 받은 뒤에 오히려 직접 마약거래를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2018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런 글들을 SNS에 올렸어요. 어떤 글일까요? 재고 소진 때까지 이벤트 가격에 모십니다. 허허. 텔레그램 어떤 아이디로 연락을 주세요. 주세요. 이게 바로 조주빈 본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올리면서 여기로 연락을 달라라고 한 건데요. 뭐 여기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약 관련 은어나 사진 같은 걸 올리면서 마약을 직접 판매하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더니 직접 거래를 또 시도했다. 뻔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전문가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경찰이 협조를 해서 표창장도 받고 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를 옆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경험적 요소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자신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죄책감을 좀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머지 시간에는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네, 프로파일러 오윤성 교수의 조주빈의 심리 어떤 생각에서 저러했는지 좀 그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